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재명의 지금 이 선거법 요 구형을 가지고요, 그 역풍들이 계속해서 불고 있어요. 이재명이지만 역풍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순풍이 부는 것이죠. 제대로.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동훈 쪽에 줄을 섰다. 이런 얘기도 나온 바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말이죠. 무슨 얘기를 나왔느냐.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 이유는 MB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다 생중계하지 않았느냐. 자, 이거 당연히 타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이때는요, 그야말로 선고만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그 자세.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최후 변론, 그 다음에는 최후 진술 말하자면요. 그리고 이제 증인 신문, 이럴 때 보면은 자세가 상당히 좀 달라졌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목조목 구형 사유를 얘기할 때 검찰을 응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끝났다. 예,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선고할 때만이라도 좀 반성의 기색이 조금이라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분노 요거를 한번 이재명이가 1%라도 공개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죠. 인간이면.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1심 선고 구형 이러다 보니까요, 이재명의 과거에 강연, 그러니까 공무원은 청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영상이 지금 아주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위기에 처다 보니까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인간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김민서. 동같이 나시다. 항상 그러잖아요. 과유불급.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석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느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임종석이도 마찬가지. 자, 임종석이는 자기는 통동에 매진하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용조용히 있다가 이제는 지금 이제 3기이 부각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저 임종석이도 있습니다. 요거를 딱 하고 커밍아웃 다 됐다고 봐요. 요 커밍아웃 하는 이 소재로 통일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야권 안에서조차도 요거 너무 나갔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경기 동부연합이 딱 포진해 있으니까. 본인이 진보다 요 빨갱이들 3명이나 국회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빨갱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영주 변호사가 말이죠. 이 문재인한테 너는 공산주의자야, 너는 김일성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재명이가 빨갱이고 공산주의자이고 김일성주의자이고 NLP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왜? 기반, 개딸의 상당 부분도 그런 동조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임종서이가 내놓은 이 통일, 그러니까 두 개 국가, 이 적대적 국가가 더 맞다. 그리고 통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보면 통일이 물 건너간 거 맞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래서 더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오늘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밤에 이제 만찬이 있게 되거든요. 자, 한동훈 그 대표가 독대를 신청했지만은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서범수 총장한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요거를 서범수가 지금 한동훈한테 얘기를 했다.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도 얘기했다. 그런데 자,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지금 한동훈이가 그야말로 권위주의 입장으로 당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를 상대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무수석이 당연히 당사자와 관련된 얘기인데다가 정무수석의 기능적 역할로 볼 때 당연히 한동훈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안 만나 죽겠죠. 그러니까 서범수 추경호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권위적인 자세, 이게 과연 그러면 민심이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옵시답니다. 지금 말로는 소통, 민심 국민들 높이하면서 대통령의 참모까지도 만나지 않는, 그럼으로써 그 아래에 있는 사무총장과 추경호를 통해서 전달하는 당사자에 관련된 직관된 것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리더십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만찬은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랬더니 더 이상은 얘기 드릴 게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찬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가능한 조속히 독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요 말도 물 건너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찬 참여는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오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독대하는 자리가 아니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 성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용산 대통령실의 성격이 그러니까 결정이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왜 이 독대를 하고 나면은요. 독대하면 독대가 뭡니까? 조용히 너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하는 은밀한 얘기잖아요. 자, 이거 발표하기도 그렇고 안 발표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발표해도 과연 야권에서 요걸 그대로 믿을 것이냐? 또 다른 가짜뉴스를 생산하는데 급급할 것이다. 왜? 지금 기승전 어디로 갑니까? 기승전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지금 이재명 호위무사 방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도를 가지고 팩트를 갖고는 방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가짜뉴스에 지금 맨 먼저 호위무사로서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민석 아니겠습니까? 김민석이가 이 호위무사 하려고 지금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죠? 계엄령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정치 테러를 음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 안에서도 아니 김민석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냐? 요거는 심한 것 아니냐? 왜? 지금 김민석이는요, 호위무사를 자처해서 제1 선봉에 서가지고 지금 2026년도 서울시장 자리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려면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이번에 1등으로 당선된 것도 개딸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딸한테 신세도 갚아야 되지만은 신세 갚는 것보다는 서울시장 자리는 저 자리는 내 거다. 요거를 딱 짚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위무사 아무리 비판해도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임종석이잖아요. 임종석 통일론 요것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면에서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민석이가 한 발언을 보면은요, 우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무시기 자랑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다를 것 기대했지만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윤의 아바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과 관해서는 전형적인 사쿠라 노선을 걷고 있고 정계를 은퇴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요, 고인물을 넘어서 이제는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재명은 뭐라고 호평을 하고 있느냐? 예, 우상화에 앞장서고 있는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삶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매우 유사하다. 왜? 지금 이제 야권 안에서도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재명이는 어떻게 감히 DJ한테 비교하느냐? DJ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는데 이재명이 민주화에 기여한 거 있으면 내놔봐. 요게 이제 압도적인 비판의 핵심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DJ하고 좀 동일선상 아니면 DJ보다 더 앞서서 위로 이재명을 축켜 세워야 되는데 이거 축혀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DJ, 아니 지가 뭐 영창을 가봤어요. 지금 영창 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난리쳐요. 예, 이 DJ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데 고생을 했잖아요. 옥고를 치렀잖아.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밑도 끝도 없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는 인간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온라인 선상에서는요, 이재명의 과거 발언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바로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성남시장 할 때 주민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들한테 뭘 강요했느냐? 정의론을 강요했어요. 정의가 뭔지. 그리고 청렴을 강요했어요. 청렴이 뭔지. 야,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조국이가 서울대 교수할 때 SNS에 올렸던 거, 이거 내로남불. 본인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죄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본인이 얘기했던 비판의 대상이 본인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닙니까? 요게 이재명에게도 그대로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충격적인 고백 영상이 지금 인터넷망을 지금 아주 이거 쫙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요 발언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재명이 과연 뭐라고 이 반응을 보였는지, 그러니까 청렴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훔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해서 돈을 챙기는 거하고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 청렴에는 그러니까 돈을 훔친 사람은 징역을 가는데, 돈을 갖다가 부정한 돈을 받아 챙기는 공무원들의 경우는 징계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사법체계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런 식의 논지를 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집에서 돈 100만 원 훔쳐갔어요. 그거 사회적인 피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개인이 피해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훔친 거하고 100만 원을 부정하게 권력자가 뇌물을 받거나 하는 거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상황이 다르냐? 100만 원을 그냥 시근거에서 훔쳐가면 괜찮아. 그냥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탁하기 위해서 우회적인 방법을 씁니다. 누군가한테 쓸데없는 이익을 줘야 돼. 그 쓸데없는 이익의 일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세탁된 돈을. 그러면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정도 나가냐? 수십 배의 부정 예산 낭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100만 원 받는 거는 징계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개인이 나머지 100만 원 치면 징역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사회를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이재명이 본인이 만든 거예요. 자, 이재명의 모든 죄는 전부 부정부패,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현 정권에서 이걸 탈탈 지금 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털래야 털 수가 없을 정도로 자꾸 나와요. 자, 대장동 우일에, 그 다음에 백현동, 정자동, 모든 게, 그 다음에 성남 FC,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모든 게 전부 다 부정한 돈을 받는 거예요. 부정한 돈을 지가 얘기한 대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소연한테 지금 차명재산으로 맡긴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소연이가 관리하고 있는 3개의 아파트하고 하나의 다주택 요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점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로남불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영상이 지금 인기리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달궈지고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김민석, 이런 이재명을 지금 끼고 도는 김민석, 요 속셈은요,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뭐냐? 지금 이재명의 경우는 오로지 대선, 그리고 김민석의 경우는 오로지 뭐냐? 서울시장. 그 다음에 김민석이 갖고는 꿈은 뭐냐? 대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상요, 이재명이는 김민석이를 현 시점에서는 자기의 후계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안 되면 당 대표라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산을 갖고 있고, 후보자, 그러니까 이제 대선 후계자로서 키워 나가려고 하는 작전을 펴고 있다. 둘이서 동갑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갑.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갑, 물론 동갑이라고 그래서 속된 말로 맘먹고 그럴 수는 없지요. 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이는 지가 대통령이 된 것 이상으로 지금 뛰고 있잖아요. 여기에 김민석이가 코드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야권 안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임종숙이 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임종숙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연거푸, 이제 최근에 통일 이거 할 필요 없어, 통일 안 하는 게 좋아 했다가 이제 날벼락을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또다시 페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지금 평화롭게 서로 그냥 협력이나 하면서 살자는 게 뭘 중요하냐, 이게 현실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냐.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봐라, 이게 통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대북정책을 피고 있으니까 자기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또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임종석의 발언 내용을 조금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23일 날, 입장문을 내놨는데,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얘기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 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은 후에 그때 미래 세대에게 판단하자는 게 뭐가 이상하냐.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가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 간 대화가 제거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다.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서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문재인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안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민주당도 새로운 대북 구상을 해야 된다. 요 새로운 대북 구상이 뭐예요? 통일을 따지지 말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야로부터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심지어 야권 안에서도 이건 너무 나갔다. 이런 비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는 이거는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 아니냐. 그리고 장동혁도 국민들 염장 그만 지르고 북한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오세훈도요.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 이재명이 한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라. 그런데 이재명이는 여기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임종석이는 왜 이 국가를 끝냈느냐? 과거에도 말이죠. 지금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은 남북 이국가론이 이 국가론이 임종석의 지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운동을 하면서도 평화체제 구축보다 통일을 앞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현 정부는 대화를 단절해놓고 통일을 언급하는데 실체 없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요. 전대협 발족 선언문에도요.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명시한 바 있는데 요때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 3기 의장 출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임종석이는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이국가론을 내니까 요거를 바탕 삼아서 다시 정권에, 그러니까 정계에 다시 도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입장을 내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네 세력 안에서도, 그리고 당연히요, 이 정세현과 이종석 이런 전 통일부 장관, 이런 분들은 지금 임종석을 아주 극찬하고 있는 반면에 정동영이나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요걸 좀 넘어나갔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 분란이 야기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군 장성 출신의 예비역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난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거 전부 다 공개까지. 그래서 이재명의 재판 과정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 주진우 의원의 요 SNS 글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18년도에 박근혜 MB 대통령 전부 생중계했다. 그리고 당시 김명수가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크고 그리고 공공을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생중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주진우 본인의 소신이지만은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이용가 있을 때는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 자, 이 형평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좌파 정부에서 전직 보수파 대통령 2명을 공개하고 지금은 안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이는 검찰이 증거를 왜곡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재명이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다 의전서에 앞서고 국민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우의정교사, 대북송금 사건 줄줄이 선고가 남아있는데 언론사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도
균형 잡힌 판단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아주 그 적절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임종석과 관련해서 전직 장성, 예비역 장성들이 지금 저에게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임종석이가 이런 인간인지는 알았지만은 이렇게까지 김정은의 주구 역할을 대놓고 할 줄까지는 몰랐다. 정말 분통이 터진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종석이가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는데 문재인에게 붙어갖고 이 나라의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의 그 정체성을 흔들어 놓았는데 요 임종석이가 김정은의 반통일 선언에 동일대우를 호응하고 나섰는데 드디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차제에 이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직함으로 UAE를 날아갔잖아요. 이거 기괴한 사실 또 오르는데 그때 그 전용기에 무엇을 싣고 갔느냐. 요거는 인도 타지만 이 김종수가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중대하기 때문에 요거 따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옳은 지적이죠. 그래서 한국 내에서 생겨난 자생적 빨갱이나 노동당 빨갱이나 다들 빠는 빨갱인데 오히려 6.25 당시에 괴뢰물이 납치하니까 죽창이든 살인마로 바뀌어서 붉은 타고 설쳐되는 지방의 향토 빨갱이를 차라리 잊을 수 없다. 김정은이가 통일을 거부하고 동족임을 거부하고 우리를 적대국으로 정의했는데 그거를 뒤이어서 임종석이가 통일하지 말자, 통일론도 없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한 거 이거는 절대로 의견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임종석이는 이건 북한 아주 빨대 간첩 아니냐, 이렇게까지 제가 주장한 바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임종석이가 나쁜 놈인 줄 알았고 종북 수사파인 것도 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생적 공산주의자도 알고 내재적 접근 논리에 몰입한 민족주의자도 알고 그리고 임수경을 파복하고 골수 NL파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한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민족적 자성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연민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 통일 요 통일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요런 생각이 내가 틀린 것 같다. 전직 이제 군 장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임종석이는 뼛속까지 노동당의 주구이고 김일성 일가의 충견이고 김정은의 전위대이고 남한의 적화를 복무하다가 위에서 복무하다가 이제는 김정은의 현실인식이 반통일 고립주의로 선회하니까 빠르게 자발적인지 지령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김정은하고 동일 대우를 지금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더해서 종북주의자로 통일주장론을 지닌 친좌파 정권의 실세들도 동조했다. 이게 이제 누구를 얘기하느냐? 정세현 장관하고 이종석 장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반헌법적인 반민족적 범죄를 망설임 없이 행했다. 그래서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헌법도 민족도 아님이 분명해졌고 같은 하늘 아래 김정은의 주거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분하고 원통하다. 그래서 장동혁이가 얘기한 대로 이거 북한에 그냥 보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 임종석 요 워딩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첫 번째가요.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을 약화시키고 두 번째는 북핵 포기 여론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세 번째는 한반도의 유일 정부라고 하는 UN 거리를 무력화시켜서 한반도 통일의 정체성을 지닌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북 경계와 국가 안보를 위한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북 경계심을 걷어내서 정신적 무장 해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장을 비롯한 우리 군 장성 예비역들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임종석 이런 발언 내용을 규탄하는 대회를 거국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고요. 국가정보원도 이 참 이상한 하나의 좀 잘못된 경향이 과거에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직 동호회가 있거든요. 전직 동호회에서 요 임종석의 반통일 발언을 갖다가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반대하는 성명과 규탄 대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통성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의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흡수 통일제다. 흡수 통일 정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편승해서 북한 쪽으로부터 말하자면 지지 기반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문협에서 돈 수십억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로얄티 요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갖다가 다시 살리는 거. 예. 요것도 물론이지만은요. 돈놀이에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도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하에 잠복해 있는 종북 좌파 간첩들한테 임종석이가 내가 있으니 뛰어라.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라. 이런 궤변수적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